자, 통계 개념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아트스에 있는 고3 학생들도 볼 것이고 지금 재수반에 있는 학생들도 경식들은 볼 텐데 그만 좀 보고 한 번에 좀 끝내도록 합시다. 어차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개념 수업은 원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원래 혼자 공부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건 혼자 공부하면 한 3시간 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1시간 걸린다는 거. 그게 좋은 것뿐이야. 꼭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는 없는 거야. 개념. 나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아까워서 배울 뿐이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장단점이 있어.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 거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는 거야. 혼자 공부하는 거의 장점은 시간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도 충분히 내 거가 된다는 장점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항상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통계도 마찬가지야. 오늘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현장이든 인강이든 학원을 안 다니고서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운 세상이잖아. 그렇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차피 수업을 듣는 거면 복습을 좀 많이 해서 빨리 3시간 공부할 거 1시간 만에 이해하고 2시간을 니네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아서 빨리빨리 니네 거를 만들어야 돼. 알겠죠? 네. 통계는 통계 파트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데 이게 수능의 이름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잖아.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시험 보는 것도 얘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수학 능력을 가지고 이놈 새끼가 대학교 가면 과연 대학교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측정하는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통계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는 그냥 암기야. 그러니까 난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이과 수학에서는 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문과 수학에는 있어도 돼. 문과 수학은 어차피 거의 다 암기야. 거의 다 암기니까 괜찮은데 이과 수학에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다른 개념과는 달리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의 이해에는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통계 파트는 빨리 개념을 암기해서 적용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개념만 알면 다 맞추는 거니까.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확률 분포. 우리는 지금부터 확률 변수 x라는 놈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확률 변수 x라는 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표를 그릴 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머릿속에 지금 판 짜는 거야. 통계가 한 판에 그냥 들어와야 돼.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표를 그리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리기도 해. 그럼 뭔가 구분되는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표를 그리고 언제 그래프를 그리냐. 표를 그리는 건 언제냐면은 이 확률 변수 x가 이런 이름 별로 안 중요하다. 이산확률 변수일 때. 이산확률 변수일 때. 이산이 무슨 뜻이에요? 이산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 같이 셀 수 있을 때 이런 얘기. 셀 수 있을 때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얘는 뭐겠어? 셀 수 없을 때겠지. 셀 수 없는 이유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 녹음이 되겠지? 우리 좀 조용히 합시다. 이게 이렇게 내가 예전에 장난 되게 많이 쳤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 내가 갑자기 이러면은 저 듣고 있는 애들이 볼륨을 막 키운다. 그게 재밌어요. 그러면 내가 막 속았지 막 이러는데 여기서 동영상을 듣는 애들을 갖고 노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쟤네들을 농락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전부 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볼륨을 켜고 막 껐다 다시 켜고 껐다 다시 켜고 계속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 컴퓨터가 이상한 줄 알고 스피커도 막 뺐다고 막 지 맘대로 막 뺐다고 웃긴 놈들이. 봐봐.
이산항률 변수일 때 표를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밑에 있어요. 토픽 3.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이름이 뭐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표를 뭐라 그러죠? 이 표를? 여기 있잖아. 이 표를 뭐라 그래? 확률 분포표라고 한다. 이 녀석을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거기 보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 있지, 그치? 뭐 썩 중요한 말은 아닌데 읽어볼게. 이상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 xi에 대하여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즉 확률을 말하는 거야. 확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확률 분포가 뭐냐면 모든 통계 문제를 보면은 누구를 확률 변수 x로 한다라는 언급이 있어. 문제에 언급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라고 하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겠지. 그치? 그걸 가지고 표를 그릴 수 있다고. 그걸 가지고 표를 그릴 수가 있어. 잠깐. 또 어떻게 만들어? 영어. 시간이 지금 한테 이거 없어야 되는데. 확률에서 x가 뭐라고? 1, 2, 3. 이렇게 수업을 하다 우리 지금 현장 강의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한테 막 외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터넷에 듣고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나 막 그래. 수업 시간에 딴 얘기 하지 말라고. 듣지 마. 네가 안 들으면 지금 나보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런 거 진짜 싫어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업을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거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끌려다니게 돼 있어. 왜냐면 고객이니까. 학생이 학원을 그만두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데 난 전혀 상관없어. 난 그냥 이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난 수업하는 게 되게 좋고 수업 준비하고 수업 문제 푸는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방해할 생각이 있으시면 나가.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주사위 각각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그치? 이 확률이 얼마씩이야? 네, 다 6분의 1씩이죠. 네. 지금 그 문제에 써져 있는 설명이 자 확률 변수 x 중에서 이산확률 변수 저 x를 셀 수 있을 때 이렇게 1, 2, 3, 4, 5, 6이라고 셀 수 있을 때 이걸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고는 표를 그리고 표에는 누가 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각 변수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당연히 확률의 합은 얼마고? 이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치? 이 표를 왜 그리는 거냐? 이 표를 만드는 이유는 이 표를 가지고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도 같겠지, 그지? 이런 걸 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 속에서 시험 문제, 수능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그러니까 확률 변수 x 중에서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고 표를 그려서 푸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한 단원이 추정이라는 단원이 있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통계학과도 있는 거 알죠? 대학에 통계라는 걸 왜 배우는? 통계가 가장 현대 수학 중에 하나거든. 옛날에는 필요가 없었어. 통계적인 근사치 이런 게 필요가 없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뭐 조선시대에 통계가 왜 필요해? 조선시대 통계가 어디서 제일 많이 썼는지 알아? 관상, 사주 이런 데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관상을 봤는데 예를 들어 딱 봤는데 뭐 눈꼬리가 저렇게 생긴 애는 눈꼬리를 보니까 이렇게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눈꼬리가 저렇게 생긴 애들은 대부분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걸 통계적으로 내서 너도 눈꼬리가 쳐졌으니까 이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주거든. 이게 관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쓰이던 이 통계가 현대 사회에서 되게 많이 쓰이지. 일단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만 해도 그게 다 통계 자료로 남고 하는 거니까, 그지? 우리 수능 점수도 마찬가지. 네, 그런 통계적인 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한민국만 해도 인구가 많잖아. 인구 5천만이라고 그러면 5천만의 통계는 다 어떻게 돼? 못 내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중에 가치점 결과라는 게 있지. 수능 점수를 보면은 그 수능 점수가 나오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려, 그지? 그리고 그게 통계돼서 나오려면 오래 걸리는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수능을 보면 그날 저녁에 가치점 결과가 나와요. 뉴스에서 막 나온다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지.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조사하지 못했는데 그게 바로 추정이에요. 추정. 일부분을 놓고 그 일부분의 통계를 낸 뒤에 아마 이럴 것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대한민국의 점수는 한 요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확률 변수 파트 하나, 연속확률 변수 파트 하나, 추정 파트 하나. 그래서 통계에서 보통 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그럼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가를 좀 보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